27살 문득 앉아있을 때 어릴 때 생각이 나곤 합니다. 교사 아빠의 가게 하는 엄마, 풍요롭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항상 자랐습니다. 여행이나 캠핑을 그 당시 다른 가족에 비해 항상 많이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 집에도 당연히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빠는 평소에는 점잖으시지만 술만 드시면 엄마를 때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증을 서서 저희 집은 정말 날로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지쳐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엄마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오게 하려고 저와 제 동생을 때렸고 그 효과는 잠시 제가 5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는 이혼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와 엄마는 별거를 했고 아빠는 퇴직금까지 다 땡겼으면서 빚을 갚다가 결국 교사직마저 잘렸습니다. 저희는 엄마 따라서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고 아빠는 경기도권에서 아는 사람이 하는 사업에 따라다니면서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에버랜드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 아빠가 제가 보고 싶어서 에버랜드에 왔다고 합니다. 저는 화장실에 있다가 급하게 친구들을 두고 뛰어갔습니다. 남들을 많이 신경쓰고 부끄러움도 유난히 많이 타는 성격인 저는 아빠가 보고 싶어서기보다 초라해진 아빠 행색이 부끄러울 것 같아서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만나려고 아빠의 흰머리가 남들에게 부끄러울 것 같아서 무작정 뛰어갔습니다. 그때는 매표소 옆에 작은 철창 틈으로 아빠를 봤고 아빠는 저를 보더니 이렇게 하고 왔냐고 얼굴 타겠다고 모자를 사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됐다고 했지만 아빠는 계속 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표 확인하는 직원에게 다가가 아빠가 모자만 사주고 나오면 안 되냐고 사정했습니다. 저는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아빠가 미웠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저를 부르는 친구들의 목소리, 저는 아빠한테 됐다고 진짜 괜찮다고 급히 마무리 지으며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곤 친구들이 내게 물을 때 누구냐고 저는 그냥 아는 사람, 여기까지 온 아빠가 주책 같았고 부끄러웠습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온 날 아빠가 엄마에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듣고 미안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빠는 교통사고로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마 돌아가신 그 시기 빼고는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더 힘들어졌고 엄마 혼자 애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항상 남들한테 아빠가 없다는 걸 말하지 못하게 했고 사람들의 무시가 무서워서 저희는 아빠가 있는 척 항상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다시 행복해지기까지 10년 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고 엄마도 점점 안정적이게 되면서 우리 집은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억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평소와 다름없이 인스타를 하다가 수학여행과 관련된 아빠 이야기를 보는데 저는 갑자기 그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저의 잘못들이 스쳐 지나갔고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죄책감에 펑펑 울었습니다. 27살이 되고 철이 들다 보니 아빠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돼서요. 에버랜드를 매년 갔던 우리 가족이 아빠 한 명 입장료만이라도 낼 돈이 없어졌고 항상 깔끔한 정장을 입던 아빠가 소라해졌고 큰딸인 저는 그렇게 아빠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빠가 과연 돌아가는 길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을지 어떤 마음이 었을지 생각해보니 오늘에서야 목 놓아 울어보네요. 더욱 답답한 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옆에 없으니 그저 저는 죄인으로 사는 거죠. 내가 아빠에게 한 번이라도 좋은 딸이었던 적이 있을까? 나는 아빠에게 바랬던, 아빠를 원망했던 시간들에서 과연 나는 좋은 딸이었을까? 아빠를 좋게 기억하면 엄마에 대한 배신일 것 같아서 지난 세월 꾹꾹 눌러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여행을 간 곳곳마다 아빠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아빠가 나를 데리고 와준 곳들 사실 아직도 믿기지는 않아요. 제가 아빠가 없는 아이라는 게요. 정말 아빠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만 같은 그냥 지금 멀리 있어서 못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목소리가 더 이상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이제 정말 못 보나 봐요. 모든 집은 비밀 하나쯤은 품고 살잖아요. 이게 우리 집이었어요. 추가. 안녕하세요. 스니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하소연한 글이라 10일이 지나서 확인했네요. 정성스럽게 달아주신 댓글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요지를 잘 파악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분도 있고 이 글을 읽었을 때 다른 쪽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다는 부분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엄마에게 하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한 딸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엄마와 동생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글을 읽는 시각의 차이는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돼요. 물론 제가 글솜씨가 없고 다른 분들이 제 글을 읽었을 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당연히 이해할 것이라는 생각도 오만했네요. 더 추가해서 적였어야 해요. 하지만 이 글은 잠시 제가 너무 힘든데 아시다시피 일기처럼 적은 글이에요. 우리 서로 모르니까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도 그런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댓글이든 그러지 않은 댓글이든 다른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좋게 생각하면서 살아요.